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여러분, 저금리가 조금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한 2017년, 18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비드 때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완전히 저금리로 갔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저금리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는가, 어떤 결과를 주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제가 몇 개의 프로그램으로 저금리가 우리에게 준 결과들을 방송을 몇 개 했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저금리는 재앙이었다, 그죠? 재앙이었다. 그리고 양극화를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강남의 집값을 폭등시켰다. 부자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거지가 됐고, 투자 잘못해서 벼락거지가 됐다. 완전히 뭐랄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중간이면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거지가 된 거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집 한 채를 어디 저기 외곽에, 지방에, 그죠, 수도권 외곽에, 뭐 강북 조금 떨어진 입지에 가지고 있는데 그냥 거지가 된 거야. 그죠? 그리고 우리 밥값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고, 물가가 폭등했고, 분양가가 폭등했고, 뭐 지금 오늘 이목지구가 11억 가까이 나왔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죠? 그 엄청난 분양가에 거기를 분양받을 사람이 없겠죠? 미분양 나서요. 아니, 완전히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야. 뭐 입지도 떨어지는데 수원이죠. 수원 외곽에 11억. 그거 받는 사람이 바보죠. 그죠? 받는 사람이 바보죠. 아니, 집값이, 입지가 좋으면 나중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광교처럼. 그러나 무슨 수원의 외곽에 11억. 여러분, 그게 바로 저금리의 재앙이에요. 그죠? 강남이야 아직도 차익이 남으니까 300대 1, 800대 1 막 나오지만, 그러나 광명 13억, 12억 하면 달랑 될까 말까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강북의 좋은 입지에서도 15억에 남는다고 그러고, 일반 서민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분양가에 나오고 있잖아요. 강동에 강동 천호동 근처에서 재개발하는 아파트, 그거 19억인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거 분양이 됐나 모르겠어요. 그죠? 도저히 우리가 살 수 없는 결과를, 결국은, 주식시장도요, 저금리가 되면서, 막 빅테크 주식 올라가고, 반도체 주식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에서 돈 번 사람만 벌었겠죠? 그죠? 큰 손들, 아니면 슈퍼 부자들, 그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 거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꼭지 잡아서 또 거품을 물었겠죠? 거품에 또 주식 거품에 사가지고 지금 다 낭패 중이잖아요. 낭패를 봤죠?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실패했죠? 비트코인 실패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저금리 때 상가 많이 팔아먹어가지고 상가 사가지고 다 지옥이 돼버렸죠? 지식산업센터 사가지고 다 경매 넘어갔죠? 생활형 숙박시설 사가지고 다 지금 투쟁하고 있죠? 오피스텔을 바꿔달라고.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남의 집값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폭등해서 빠질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다 저금리의 결과다. 자, 그러면 지금 또 미국에서 빅컷을 했거든요. 0.5나 또 빅컷 했어. 그 다음에 그렇다고 미국의 경기 나쁜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것도 아니야. 또 빅컷 했어. 그리고 또 겨울에 또 내린대. 자,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그냥 금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장난을 치는 거야. 자기들의 어떤 골드락스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장난을 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이 금리라는 게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라는 어떤 중환자, 그죠? 미국 자본주의의 중환자의 이 죽어가는 경제에
죽어갈 것 같으면 마약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요즘 정의를 내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금리 인하는 마약 같은 거다. 그죠? 마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마약을 먹어보지 않아서 좀 모르겠는데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완전 중독되고 완전 폐인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본주의라는 게 뭐예요? 이게 중산층이 단단해져야 두껍고 단단해져야 건전한 자본주의가 되고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또 기술 개발하고 생산성 높아지고 뭐 그렇게 해서 굴러가야지 정상인데 이거는 그냥 경기가 나쁘면 마약 같은 저금리를 줘서 돈을 확 풀어대는 거야. 그 돈을 풀어대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집값이 폭등하고 여러분들 집값이 폭등하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도요. 임금을 안 올려줄 수가 없어요. 그죠? 저는 그래요. 요즘 최근에 우리 공무원들 임금이 적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공무원 해본 사람들이 다 그래요. 들어가서 보니까 임금이 이렇게 적을 줄 몰랐다. 왜냐면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는 공무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기 직종이었잖아요. 그죠? 평생 직장에 뭐 연금도 나오고 뭐 요즘은 그렇게 안 나오지만 근데 들어가 보니까 뭐 연금은 별 볼 일 없어졌고 이거는 완전히 최저임금을 받고 이러고 일의 강도는 너무 높고 그런데 다 튕겨져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왜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는데 왜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고 지금은 그런 공무원에 대한 불만이 있냐? 자, 그건 간단해요. 돈가치가 쓰레기가 돼서 그래요. 그죠? 이 물가 폭등 때문에 옛날에는 5,000원 가지고 밥 한 끼 먹었는데 이제는 10,000원 내고 밥 한 끼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공무원들도 공무원에 대해서 아주 뭐랄까요 스스로 아주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의 강도는 또 얼마나 세요. 여러분들 공무원들 노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의 강도가 굉장히 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연한 게 좀 알게 됐는데 예를 들어 이제 지방의 공무원들, 뭐 서울의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죠. 공무원들이요, 뭐 소위 말해서 5급 이상 돼도 뭐 급여를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좀 낮으겠죠. 좋은 차 못 몰고 다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완전 뭐 10년, 15년 된 썩다리 자가용 몰고 다니더라니까요. 그 자가용 좋은 거 제네시스 몰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자영업하고 뭐 사업하고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나 그러죠. 공무원들은 완전히 듣도 못한 옛날 차를 아직도 몰고 다니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참 비참한 거죠. 자, 어쨌든 이 저금리 악몽이 또 시작됐다. 미국에서 금리 나온다고 그러고 쟤네들 또 뭐 지금 얼마인가요? 뭐 5.57 뭐 그 정도 되죠. 여러분들 쟤네들 저래가지고 또 3.0 뭐 그렇게까지 내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얼마나 많은 물가가 폭등을 하겠냐고. 그죠? 여러분들 이게요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 잠깐 뒤를 보죠. 여러분들 요즘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전세 가격이 왜 폭등하겠어요? 금리가 싸니까 사람들이 이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은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30대 40대 세대들은 일기 신도시 새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아이들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이죠. 그죠? 30대는 뭐 우리 아들뻘밖에 더 돼요. 그죠? 걔들은 그렇게 자란 애들이에요. 그런데 걔들이 구축 아파트에 살겠어요? 빌라에 살겠어요? 빚을 내서라도 좋은 걸 사요. 그리고 요즘에 애들은 내가 보니까 차도 좋은 거 타요. 그냥 소비하고 살자. 그죠? 어차피 뭐 내가 뭐 내 돈 모아서 집도 못 사고, 그죠? 그냥 소비하고 살자. 뭐 아버지가 재산 물려주겠지. 뭐 자식도 하나 둘밖에 없는데 그러고 살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에 대해서 어떤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거기 전세값이 올라가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1년 새 2억이 뛰었다. 그죠? 서울에 좀 뭐 마용성 뭐 그런 지역이겠죠. 2억까지 뛰었다고 하면 비싸게 내놔도 계약이 쏟아져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별로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2억씩 내놓으면 사실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수요가 많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새 아파트는 적고, 그죠? 입지 좋은데 수요는 많아졌고. 우리 세대 때는 신혼생활할 때는 다양하게 살았어요. 다양한 주택에서, 그죠? 반지하도 살았어요. 그죠? 반지하. 저도 대학원 다닐 때, 뭐 대학원 다닐 때 집을 얻어주는 것도 쉽진 않았지만 반지하에서 살았어요. 저도 반지하에 살았어요. 그때는 반지하에 살면 그래도 괜찮은 거였어요. 그죠? 집에서 전세돈이라도 대줬으면. 그게 언제야? 90년대 초반이니까. 근데 요즘 뭐 반지하 살려면 살겠어요? 살 수도 없어요. 그죠? 자기 딸을 반지하에 어떻게 살게 해요? 위험해가지고. 그죠? 원룸도 잘 못 살게 하는데. 여러분, 그리고 서울 같은데, 투룸, 저 수도권 외곽도요, 뭐 신내동 같은데, 조금 떨어졌잖아요. 태릉 쪽이니까. 그런데도 이 투룸이 2억 5천, 6천이라는 거야, 전세가.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늘 얘기를 좀 다양하게 해드릴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2억 5천, 6천에 줘도요, 요즘은 정부에서 뭐, 디딤돌 대출, 청년 대출, 그 대출이면 또 금리가 한 50% 세일돼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거침없이 받겠죠? 월세보다 싸니까. 전세도 마찬가지다. 그죠? 전세, 몇억 받는데, 한 5억 받는데, 6억짜리 사는데, 한 2억은 대출 받아. 무슨, 싼 청년, 무주택, 그런 특론으로 받으면 또 싸. 그리고 집에서 요즘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증여가 되잖아요? 그럼 양가가 1억 5천씩 받아. 그럼 3억. 그 다음에 저금리 2억. 그러면 벌써 5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5억, 6억짜리 전세는 수요가 많겠죠? 그죠? 자, 이게 바로 다 저금리 때문에 그렇다. 돈을 많이 푸니까, 정부가. 기업들은 돈을 빌려갈 생각도 안 하고, 그죠? 빌려갈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빌려주질 않는 거죠. 그죠? 기업들한테 빌려주면 다 떼어먹으니까, 부실 기업들한테 빌려주면, 우량 기업들한테야 빌려주지만,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런 현상이 계속되다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재앙이 오는 거야. 지금 지난해 저와 비교해보니까, 전세가, 5만 5천 건에서 2만 6천 건. 반토막 났다. 그런데다가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PF 상황도 있고 이 원자재값 폭등하고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뭐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익이 안 난다 보니까 이 사업 수주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들지도 않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축 공급을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전세 사기가 일어나서 빌라 쪽은 쳐다도 안 보고, 그죠? 빌라 오피스텔은 쳐다도 안 보고 잘못 들어갔다는 완전히 인생 쪽박차게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겁니다. 저겁니다. 물가 이거 경기 침체다. 그죠? 저겁니다. 경기 침체 분명히 오겠지만 오겠죠. 어느 정도 깊이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또 집값이 폭락한다. 저는 그런 얘기 이제 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에 그런 얘기는 이제 안 맞아요. 이제 안 맞아. 저금리가 되면 시장에 돈이 풀린다. 경기 침체는 온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거기까지 맞아. 그런데 우리가 18년 이후를 보자고요. 그때도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죠? 미국이 경기 좋아서 이거 풀었겠어요? 금리를 낮췄겠어요? 아프니까 낮췄겠죠. 그래서 돈을 확 풀어가지고 미국은 성공했죠. AI 반도체를 만들었잖아요. 엔비디아가. 그리고 챗GPT를 만들어서 AI 반도체, 챗GPT 그리고 엔비디아의 반도체 기술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세계 경제를 주도했고 세계 군사 강국이 됐잖아요. 그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게 효과가 뭐예요? 미국에 많은 돈을 풀어서 그 돈이 실리콘밸리로 들어가서 기술 개발해서 성공을 했어. 미국은 성공했어요. 미국의 서민들은 지금 개고생을 하고 있지만 물가 폭등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뭐냐고. 우리는 자동차 좀 팔아먹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HBM 팔아먹었고
반도체 좀 팔아먹은 거 외에는 별볼일 없다. 우리 그 중산층의 입장에서는. 그죠? 오히려 엄청난 집값 폭등 때문에 이자만 들었다. 그리고 투자를 잘못해서 다 빚쟁이가 돼버렸다. 다 망했다. 열의 일곱은 망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부자 된 사람은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돈은 쓰레기다. 비트코인 사가지고 대박을 친 사람이 좀 있을 거고, 주식 투자 잘해서 열에 한 명은 성공했을 거고, 그 다음에 강남에 집을 산 사람은 또 성공했을 거고, 열에 한 사람, 그런 사람밖에 성공 안 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은 다 엄청난 지금 망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그 카드론이 이제 카드론이 뭐라고 하죠? 이거 이제 대출 나간 돈이 연체론이죠. 연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카드론으로 나간 금액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 41조를 넘어서 42조까지 갔다. 이제 그 일반 그 저축은행들이 요즘 대출을 못 한대요. 뭐 새마을금고 그런 데가 너무 부실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부실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카드론으로 몰고 있다. 여러분, 요즘 보면은 사회도 험악해졌어요. 왜 험악해졌겠어요? 이 양극화가 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막 그 음식점 들어가서 음식 잘 처먹고 거기다가 머리카락 하나 빠뜨려서 도망 나오는 놈들, 밥값 안 내고 나오는 놈들,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그냥 빌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도 비트코인이 오늘도 굉장히 많이 한 3% 올랐다고 그러고, 비트코인이 떨어질 기색이 없잖아.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무슨 눈치만 보이냐면 금리 인하하면 계속 올리겠다 이거야. 현금이 쓰레기 되는 걸 알고 있거든. 그쪽에 있는 애들은 오직 그것 가지고 배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금리 인하는 계속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부가 집값 잡는다는 것은, 집값을 잡겠다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그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 윤석열 정부는, 옛날 좌파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는 있었어. 그 방법을 몰라서 집값을 폭등시킨 거고, 윤석열 정부는 집값을 잡을 의지가 별로 없어요. 이 경제를 살리고 시장 경제대로 돌아가는 걸 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 수많은 자영업자, 수많은 좀 취약한 기업들 때문에 우리 경제를 좀 낙수 효과도 생기고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집값이 폭등하니까 금리를 안 내린다. 그런 말은 그거는 그냥 누군가가, 그죠? 그 정부의 정책자 중에 누군가가 그냥 하는 소리지, 그 말이 메인 정책이 될 수는 없어요. 금리는 내린다. 그죠? 그러면 금리를 내리면 우리의 물가는 또 폭등한다. 점심값 11,000원에서 12,000원 하는 거 나중에 15,000원 내야 되는 거고요. 올해 전세 매물 품기는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고요. 올해 6억이었던 전세는 내년에, 내후년에 8억, 9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비싼 거 말고, 그죠? 수도권 가셔가지고, 수도권 외곽이나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가 좋은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 가서 신축급, 준신축급들, 신축급, 준신축급들, 이제 좀 시장이 죽었잖아요. 그죠? 이 대출 규제하고 거래량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한 내년 정도, 올해부터 내년 정도, 그게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 있어요. 6개월이 될지 7개월이 될지 이 조정 타임에 저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사시길 바래요. 내 집이 없으시면. 왜냐면 이게 저금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지금 3.75니까 이게 0.75 정도만 내려버리면요, 여러분들 난리나. 또 돈이 투기 자본으로 돌변을 해가지고 마구마구 또
이 막 시장에서 부추기고 투기성 거래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뭐 꼴값지 않은 것들이 막 그 입지도 떨어지고 꼴값지 않은 것들이 막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고요. 그 프리미엄이 붙으면 그 옆에 있는 신축급 아파트 다 가격이 올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 신축 반도체가 겨울이 오고 그죠? 금리 인하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건 맞지만은 절대로 그것 때문에 집값은 폭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폭등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죠? 이렇게 이런 시각을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또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사실 아직 그 수도권 외곽이나 그런 데는 집값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전세 가격도 많이 올라왔고 그렇다고 보면 갭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수요자들은 사시고 그리고 분양가가 이목지고 같이 그렇게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가격 그죠? 무슨 뭐 84가 11억이야. 수도권 아니 수원의 저 외곽에 뭐 상권도 없고 그죠? 아 그걸 미쳤다고 사냐고 그걸 그 분양하는 인간들이 나쁜 놈들이지 그죠? 뭐 그런 거는 말도 안 되고 그죠? 아니 뭐 수원의 중심권에 한 10억이 한다 8억이 한다 9억이 한다 이제 8억에는 안 하겠죠? 뭐 그런 거는 사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제 그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금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이게 또 시장이 뜨거워진다. 그런 포인트를 잡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여러분들이 3년 후, 4년 후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지금 나와 있는 유동자금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장시장의 특징은요. 돈이 회전 속도도 빠르고 몰려가는 것도 한꺼번에 확 몰려가. 그래서 거기서 거품을 확 만들어내니까 이게 이번에 강남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주식시장에서는 특정 주식들이 그랬던 거고, 이게 정보의 교환이 빠르고 대응이 빨라서 그런 거야. 자,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여러분들 대응을 철저히 하셔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얘기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